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나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처럼 머스그레브가의 의식, 오늘은 완결까지 읽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머스그레브가 멍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네. 그러고 보니 몇 개월 전에 브런튼이 나무의 높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네. 마부와 그 일로 말다툼을 했다고 하면서. 왓슨, 아주 솔깃한 얘기가 아닌가. 그 말로 내 수사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어. 난 해를 올려다 봤어. 해가 이미 상당히 기울어 있었어. 앞으로 1시간 정도만 더 있으면 떡갈나무 바로 위에 걸리게 생겼더군. 그것이 문답에 적혀있던 조건 중 하나였지. 그리고 느릅나무의 그림자는 틀림없이 그림자의 끝부분을 일컫는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나무의 줄기를 표시로 사용했을 테니까. 즉, 해가 떡갈나무 꼭대기를 지날 때 느릅나무의 그림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걸 알아내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홈즈. 느릅나무는 이미 배워버렸다고 하지 않았나? 브런튼이 알아냈다면 나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 머스그레브와 함께 서재로 들어가선 나무를 깎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못을 만들고 거기에 1야드마다 매듭을 지은 이 긴 실을 묶었지.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길이 6피트가 되는 낚싯대를 들고 느릅나무가 있던 곳으로 갔어. 마침 해가 떡갈나무 위에 걸려있더군. 난 낚싯대를 땅 위에 똑바로 세우고 그림자의 방향을 본 뒤 그 길이를 쟀네. 그림자의 길이가 9피트더군. 너무 간단한 계산이 아닌가. 6피트짜리 낚싯대의 그림자가 9피트니까 64피트짜리 나무의 그림자는 96피트겠지. 그림자의 방향은 양쪽 모두가 같을 거고, 그림자의 방향으로 96피트 앞으로 나갔더니 집의 벽 바로 앞에 그림자의 끝부분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말뚝을 박아 놓았지. 거기서 2인치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조그만 구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 난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네. 당연히 브런튼이 거리를 재서 파놓은 것이 틀림이 없었어. 난 역시 그의 뒤를 쫓고 있었던 거야. 그곳을 출발점으로 우선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한 뒤에 문답에 적혀있는 대로 걸음을 옮겨보았네. 북쪽으로 10보, 그리고 다시 10보, 그러니까 20보 전진해 보니 집의 벽을 따라서 전진하게 돼 있더군. 거기에 다시 말뚝을 박아 표시를 했네. 그런 다음 걸음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동쪽으로 10보, 남쪽으로 4보 갔더니 구관의 문 앞에 이르더군. 거기서 서쪽은 평평한 돌을 깔아놓은 복도였네. 그러니까 복도 쪽으로 2걸음 옮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문답에 적혀있는 장소에 도착했지. 하지만 그때처럼 실망한 적도 없었을 거네. 순간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어. 저녁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이 잘 보였지. 바닥에 깔아놓은 낡고 달아빠진 회색 돌은 시멘트로 굳게 다져져 있었고 돌을 움직였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 브런튼이 거기엔 손을 대지 않았단 얘기지. 바닥을 여기저기 두드려봤지만 모두 똑같은 소리를 냈고 특별히 속이 빈 듯한 소리를 내는 곳은 없었어. 금이 간 곳이나 틈도 발견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챈 머스그레브가 나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바닥을 찾다가 문답을 꺼내 다시 읽더군. 그 밑에를 빼먹었네.
그가 이렇게 외치더군. 그 말을 처음엔 바닥을 파란 뜻으로 해석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어. 그럼 이 밑에 지하실이 있단 말인가? 내가 큰 소리로 물었어. 그래, 이 집을 처음 지을 때부터 있었던 거야. 입구는 이쪽일세. 둘이서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어. 거기서 머스그레브가 성냥에 불을 붙여 한쪽 구석의 통 위에 놓여있던 커다란 랜턴에 불을 붙였네. 주위가 밝아지는 순간 드디어 문답이 가르치는 곳을 제대로 찾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최근에 누군가가 여길 찾아왔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 그곳은 장작을 놓는 곳으로 쓰고 있었는데 바닥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야 할 장작이 양쪽 벽에 가지런히 쌓여 있어. 가운데 바닥이 넓게 드러나 있었어. 드러난 바닥에는 크고 무거워 보이는 돌이 깔려 있었고 돌에는 철로 만든 녹슨 고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진 체크 무늬 머플러가 묶여 있었어.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이건 브런튼의 머플러야. 그가 두른 걸 본 적이 있어. 틀림이 없네. 그가 왜 여기에 왔던 걸까? 난 머스그레브에게 부탁해서 그 주에 경찰을 2명 불렀네. 그런 다음 머플러를 당겨서 돌을 들어올리려고 했지.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드러낼 수가 없어서 경찰 1명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돌을 옆으로 치워냈네. 그 밑에 검고 커다란 구멍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더군. 모두가 일제히 그 안을 들여다보았고 머스그레브가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랜턴으로 구멍 속을 비췄어. 깊이는 7피트 정도, 넓이는 4제곱피트 정도 되는 좁은 굴이었지. 한쪽엔 여기저기 노쇠를 사용해 만든 튼튼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지. 경첩이 달린 뚜껑은 열린 채였고 지금 여기 있는 오래된 열쇠가 꽂혀 있었어. 상자의 겉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 그리고 습기와 벌레 때문에 나무는 삭아 있었고 안쪽엔 버섯이 하나 가득 자라고 있었지.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둥근 금속을 몇 개 찾았어. 아무래도 옛날 화폐 같지. 상자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거네. 상자엔 이것 외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 하지만 그땐 낡은 상자에 신경 쓸 틈이 없었네.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어. 이마를 상자 가장자리에 댄 채 웅크리고 앉아 상자의 양옆을 끌어안듯 2팔을 벌리고 있었어. 그런 자세로 얼마나 있었는지 피가 얼굴로 쏠려서 혈색이 검붉게 변했고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어서 도저히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 하지만 사체를 끌어올린 뒤에 머스그레브가 신장이나 복장, 머리카락의 색깔 등으로 봐서 모습을 감춘 집사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어. 브런트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듯 했는데 몸에 상처나 맞은 자국이 전혀 없었고 사인을 밝혀낼 만한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 사체를 지하실에서 끌어냈지만 우린 여전히 문제를 풀 만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시에 내 수사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처음에 문답에 적혀있는 장소만 발견해내면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 장소를 찾아냈는데도 머스그레브가가 그토록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숨겨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 이번엔 집사가 죽게 된 경위와 행방불명된 화녀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내야만 했어. 난 구석에 있는 조그만 통에 앉아 사건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지. 왓슨,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겠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걸세. 우선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판단한 뒤에
내가 같은 조건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보는 거지. 브런트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그의 행동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개인차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지. 그는 아주 값진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장소를 발견했네.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곳 위에는 무거운 돌이 놓여 있어서 혼자선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집 밖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수없이 많은 문의 빗장을 벗겨내고 다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면 발각될 위험이 있지. 그보다는 가능하다면 집안 사람의 도움을 얻는 편이 나았을 거야.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나? 사라진 하녀는 예전에 집사에게 푹 빠져 있었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몹쓸 짓을 해서 여자의 사랑이 식어버렸는데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지. 그는 달콤한 말로 하웰즈를 달랜 뒤에 그녀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을 거야.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지하실에서 내려와 힘을 합쳐서 그 돌을 들어올렸을 거야. 여기까진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상상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 단 둘이서, 그것도 한 명은 여자였으니까 돌을 쉽게 들어올리지 못했을 거야. 다부진 체격의 경찰과 내가 들어올리기에도 버거울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생각해낸 방법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했지. 난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있는 여러 모양의 장작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에 꼭 들어맞는 장작을 발견했지. 하나는 길이가 3피트 정도, 한쪽 끝이 찌그러져 있는 것이었지. 그 외에도 상당한 무게에 짓눌려 쪼개진 듯 전체적으로 평평해진 장작을 몇 개 발견했어. 그들은 틀림없이 돌을 들어올리면서 그 틈에 장작 더미를 넣어다가 드디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장작 하나를 세워 버팀목으로 사용했을 거야. 돌의 모든 무게가 걸린 그 장작을 바닥에 깔린 다른 돌들 틈에 끼워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끝이 찌그러진 거겠지. 그 점에 대해서도 내 추리는 정확한 듯 보였어. 그렇다면 그 한밤의 활극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까? 구멍 안으로는 한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한 명이 바로 브런튼이었을 거로 생각돼. 하녀는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브런튼은 상자를 열어 그 속에 있던 물건을 하녀에게 건네줬을 거야. 우리가 봤을 땐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정열적인 여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의 운명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복수의 불꽃을 어떤 식으로 불태웠을까? 버팀목으로 사용하던 장작이 우연히 어긋나면서 돌뚜껑이 내려앉아 브런튼을 그 무덤 안에 가둬버린 걸까? 그녀의 죄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었을까?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녀가 일부러 버팀목을 빼내서 돌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걸까? 어느 쪽이 진실이든 발견한 보물을 든 채 필사적으로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더군. 아마 그녀의 귀에는 질식 직전에 있는 사랑의 배신자의 가느다란 비명과 돌뚜껑을 미친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을 거야. 이튿날 아침에 그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정신 이상자처럼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 그건 그렇고 그 상자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그녀는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을까? 머스그레브가 연못에서 건져 올린 낡은 금속과
돌멩이 등이 바로 그것이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었지. 연못 가까이로 간 그녀는 기회를 봐서 바로 그것들을 던져 자기 범죄의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지. 난 거의 20분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 머스그레브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랜턴으로 비춰가며 구멍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이건 찰스 1세 시대 때 사용되던 화폐야. 생각했던 대로 그 문답은 그 시대에 작성된 거야. 그가 상자에 남아있던 동전 몇 개를 집어들고 말했어. 찰스 1세 때의 일이라면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래, 자네가 연못에서 건졌다는 그 자료를 좀 보여주게나. 내가 외쳤어. 문답에 있던 처음 2개의 문답의 뜻이 갑자기 머리에서 번쩍이더군. 우린 계단을 올라 서재로 갔어. 그가 여러가지 잡동사니들을 눈앞에 늘어놓았지. 언뜻 봐선 그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고 여길만도 하단 생각이 들더군. 금속은 새까맣게 변색됐고 돌멩이들도 검게 그을러 빛을 완전히 잃고 말았거든. 그런데 그 돌 중 하나를 한동안 소매로 문지르다 손바닥에 움푹 파인 곳으로 올려놓았더니 반짝하고 빛나질 않겠나. 금속으로 된 물건은 이중으로 된 고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구겨지고 비틀려져서 원형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 찰스 1세가 죽은 뒤에도 왕당파들은 영국 내에 남아 계속 투쟁을 했지. 그러다가 결국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대부분의 재산을 어딘가에 묻어버린 듯하네. 세상이 좀 더 안정되면 그것을 되찾을 심산으로. 내가 말했지. 우리 조상 중 랄프 머스그레브는 유명한 왕당파의 인물로 찰스 2세가 망명중에 있을 때 가장 신임을 받았던 부하였어. 역시 그랬군. 이제야 모든 문제가 풀린 듯하군. 축하하네. 비록 가슴 아픈 사건의 결과이긴 하지만 자넨 훌륭한 물건을 손에 넣게 되었네. 원래부터 굉장한 가치를 가진 물건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기념품이니까. 이게 대체 뭔데 그러나? 머스그레브가 너무 놀란 나머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말했어. 다름 아닌 영국의 옛날 왕관일세. 왕관이라고? 맞아. 문답의 내용을 생각해봐. 뭐라고 쓰여 있었나? 그것은 어느 분의 것이었나 떠나간 분의 것이었다. 즉 찰스 1세가 사용된 뒤의 이야기지. 그 다음에 그것은 어느 분의 것이 되나 다음 분의 것이 된다. 찰스 2세가 언젠가는 왕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형편없이 망가진 왕관은 틀림없이 예전에 스튜어트 왕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얹혀져 있었던 거야. 그게 왜 연못 속에 있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조금의 시간이 걸릴 듯하네. 난 머릿속에서 정리한 일련의 추리와 그 증거에 대한 요점을 그에게 들려줬어. 얘기를 마치자 해가 완전히 기울어 달을 밝게 빛나고 있었네. 그렇다면 왜 영국으로 돌아온 찰스 2세에게 이 왕관을 건네주지 않았을까? 머스그레브가 이 기념품을 리넨으로 만든 자루에 담으며 말했어. 자네가 제기한 의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야. 중간에 일이 잘못되어서 그 비밀을 알고 있던 머스그레브 경이 그 의미는 설명하지 못하고 단서가 되는 문답만을 남긴 채 찰스 2세가 돌아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단서가 되는 문답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이 그 비밀을 꿰뚫어 보았고 그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게 된 거지. 왓슨, 이게 머스그레브가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일세. 왕관은 아직도 헐스톤의 저택에 있어. 개인이 보관해도 좋다는 허가를 얻기까지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긴 했지만 말이야. 지금도 그곳으로 가서 내 이름을 댄다면 기꺼이 그 왕관을 보여줄 거야. 레이첼 하웰즈의 행방은 그 후로도 찾을 수가 없었어. 아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도망간 듯하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완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세요.